다음 문제는 기본 문제 2-5번이요. 얘는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원래 직선이 단 하나 결정되려면 점이 2개만 있으면 되는데 점이 3개나 있는데도 직선이 하나밖에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말을 줄이면은 3점이 일직선상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쓰면 되느냐? 어떤 2점을 선택해서 만든 기울기도 같다. 그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서 풀어주시면 돼요. 상식선에서 하시면 돼요. A가 1,K이고 B가 K, K 빼기 2고 C가 마이너스 K 플러스 1, K 플러스 4 전부 다 K라는 미지수를 가지고 있어요. 요 세 개가 한 직선 위니까요. 요 2개로 만든 기울기 혹은 요 2개로 만든 기울기 혹은 요 2개로 만든 기울기가 같다 라는 당연한 성질을 가지고 방정식을 하나 작성해서 푸시면 돼요. A, B의 기울기를 알아보면 델타 X는 B에서 A를 뺄게요. K 빼기 1입니다. 델타 Y는 B에서 A를 빼야 돼요. 항상 델타 X나 델타 Y를 찾을 때는 그 빼는 순서를 지키셔야 돼. 그 2점 사이의 거리 공식 같은 경우는 걔네들이 제곱되기 때문에 순서가 상관이 없는데 기울기에서는 제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런 거 써야 돼요. BC의 기울기로 가볼까요? BC의 기울기는 또 이것도 B에서 C를 뺄게요. 2K 빼기 1분의 AC가 나왔나? AC가 나겠다. AC의 기울기를 다 써볼게요. BC의 기울기는 2K 빼기 1분의 또 여기에서 이걸 빼야 되니까 이거 괜찮나? 마이너스 6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정리하면 1층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걔를 풀면 돼요. 날리시고요. 3이고 요리를 하면은 2K 빼기 1은 3K 빼기 3이다 가 되니까 너무 쉽죠? K는 2다. 아주 쉬운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제 2-6번은 숙제로만 하시면 돼요. 넘어가서 기본 문제 2-6번은 그동안 내 경험상 모릅니다. 학생들이. 어렵다 이거죠. 세 점을 제시하고 걔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어떤 직선 이등분한다.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문제는 풀이법이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2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첫 번째가 자주 나오는 스타일인데 꼭지점 중에 하나를 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대변의 중점을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꼭지점 하나 제시가 돼 있고 대변의 중점 하나도 알 수 있으니까 지나는 2점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고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당연히 이 2개의 넓이가 같으려면은 이 두 삼각형은 같은 높이를 갖는 거기 때문에 밑변까지 같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을 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 중점을 지나야 한다라는 상식적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2점의 좌표가 구해질 거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이 케이스가 아니에요. 꼭지점을 지나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구하셔야 돼요. 넓이를 실제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없기 때문에
특징이 없으므로 넓이를 실제로 구하는 수밖에 없다. 분류해서 기억할 수 있겠죠. 이 문제로 들어갈게요.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y는 a라는 건 x축의 평행한 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림 그려보면 점 A는 3,8, 점 C는 3,0. CA를 Y축에 평행하게 그을 생각도 하셔야 돼요. X좌표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이 정도. 이와 같은 하나입니다. 이 삼각형 ABC를 Y는 A가 이등분한다. 어떤 꼭지점을 지난다는 말은 없는데 만약에 Y는 A가 0이면 X축일 수 있으니까 X축을 지난다고 치면은 C를 지난다는 소리인데 X축을 지나면 절대 이 두 개가 같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충 예상을 하면은 요 정도로 Y는 A가 그려져야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을 듯 하죠. 그래서 요 양수 A가 뭔지를 찾겠다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A가 0이면 택도 없으니까 조금 더 올리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A는 100% 양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이제 요 사각형이랑 요 삼각형 중에 실제로 넓이를 구하셔야 한다고. 왜냐면 이 선이 어느 꼭지점도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직각삼각형일 거니까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찾아서 원래 넓이의 반이라는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원래 넓이는 얼마가 나오냐? 원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게 좋냐면은 당연히 AC가 밑변, B에서 AC까지 거리를 높이로 쓰면 되는데 B에서 AC까지 거리는 델타 X 말하는 거예요. 밑변은 AC에 대한 델타 Y인 거고요. 그래서 원래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 8에다가 높이 델타 X는 B와 C의 델타 X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였으니까 3과 마이너스 2의 차로서 봅니다. 그래서 20입니다. 그럼 20의 반은 10이니까 이 넓이가 10이다로 풀겠다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보다시피 요 길이를 밑변, 요 길이를 높이로 쓰면 되는 건데 높이는 이미 잘 보이죠? 요 두 점에 델타 Y로 표현하시면 돼요. A의 Y좌표는 8이고 이 선의 모든 점의 Y좌표는 A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길이는 8 빼기 A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밑변의 길이만 찾으면 되는데 밑변의 길이를 찾으려면 이 점의 좌표가 필요하다. 이 점의 다른 좌표도 아니고 X좌표가 필요하다. 왜냐면 이건 델타 X니까요. 이 점의 X좌표를 찾아서 이 길이 찾아서 식을 세우면 되겠다.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를 알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AB 직방이 필요한 거죠. AB 직방부터 구합니다. Y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AB의 기울기 2죠? 그럼 2x를 쓰시고 지나는 점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 치면은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y를 마이너스로 만들려면 2를 더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직방을 구한 다음에 y는 a랑 연립을 하시면 되겠죠? y 자리 a를 넣는 겁니다. 그럼 x는 2분의 a 빼기 2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 점의 x좌표가 2분의 a 빼기 얘 y좌표는 관심 없어요. y좌표는 당연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 길이는 요 라인의 x값인 3에서 이 점의 x값인 2분의 a 빼기 2를 뺀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통분해서 정리하면은 2분의 6에서 a 빼기 2를 빼는 거니까 8 빼기 a입니다. 2분의 8 빼기 a. 이런 문제 풀다 보면은 8 빼기 a가 똑같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얘 곱하기 얘니까
4분의 8 빼기 a의 제곱이다가 되는 겁니다. 이놈이 원래 넓이의 반인 1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4도 제곱수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그냥 넘기자. 8 빼기 a의 제곱이 40이다. 전개에서 근의 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요. 바로 답 쓰세요. 8 빼기 a는 얼마? 루트 40이니까 2루트 10이다. 그래서 a는 8 얼마? 2루트 10이다. 근데 8이 요 라인이거든. 8 플러스 2루트 10은 놓여있단 말이야. 이 선이 아니야. 그러니까 플러스는 버리고 마이너스만 선택해야 됩니다. a는 8 빼기 2루트 10이라는 양수였다. 저런 과정을 거쳐서 풀어주셔야 돼요. 유제가 저 삼각형의 모양, 방향 정도만 다를 뿐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풀어보세요. 요걸 이렇게 풀어주고 나서 유제를 시켜봤을 거 아니야. 내가 고등학생들한테 시켜봤고 진도도 빠른 말에도 시켜봤는데 많이 몰라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많이 모르더라고. 한번 해보시라고. x는 a니까 선을 세로로 그어야지. 나는 y는 a라서 가로로 그는 거고, 여러분들은 x는 a니까 세로로 그으셔야 돼요. 세로로. 그리고 꼭지점 a를 지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a를 지나면 말이 안 되니까 그것보다 어느 쪽으로 당겨서 해야 될까라는 결정을 한 다음에 삼각형으로 보이는 곳의 넓이를 실제로 구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뭘 자대고 그려. 그냥 그래야지. 본인 그림이 선생이 실판에다가 그리는 것보다 예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구 없이 그렸을 때 말이죠. 그래도 답 내는 사람들이 있네. 요반은 확실히 똘똘한 놈들이 있는 반이라. 그림 이렇잖아요. 정확 그림이 원점이랑 1,1이랑 9,1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럴듯하게 그리라니까. 요 정도 간격을 일러봤으니까 9면 저 멀리 있는 거잖아. 이런 상태인데 이 점을 지날 리가 없잖아. 이 선이 이게 이등분이 안 될 거 아니야. 이쪽이 훨씬 작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 오른쪽으로 밀겠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게 목적이니까 x는 a다 라고 두고 요 a를 찾아가지고 다시 요식에 넣어야 돼요. 요식에 넣어서 x는 어쩌고 형태로 써줘야 정답입니다. a는 네가 임의로 잡은 건데 네가 임의로 잡은 a가 얼마다라고 써봤자 틀린 거예요. 아무튼 이 a를 찾기 위해서 어느 꼭점도 지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넓이를 구해야 하는데 이쪽보다는 이쪽이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 두 점의 관계가 y 좌표가 똑같으니까 여기가 직각이니까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알아냄으로써 찾겠다. 요 길이는 델타 x에 비해서 9 빼기 a다라고 보여줍니다. 오씨. 뭐야? 지금 쳐가지고 넘어갈 뻔했어. 왜? 왜 갑자기 뒤로 나왔지?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요 길이는 델타 y를 찾으면 되겠죠. 요 라인의 y는 1이고 요 점의 y 좌표를 알아내면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방금 여기서 내가 풀었듯이 이 직선 OB인가요? 직선 OB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원점과 9,1을 지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건 y는 9분의 1x겠죠. 근데 x는 a와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a, 9분의 a다 라는 소리고 요 길이는 1에서 9분의 a를 뺀 거 1 빼기 9분의 a가 되는 거죠. 통분하면은 9분의 9 빼기 a니까 또 똑같이 9 빼기 a겠지. 요 두 개로 곱해서 2까지 나누면 넓이는 1, 8분의 9 빼기 a의 제곱이 되는데 이게 전체 넓이의 반과 같다. 그랬으면 되는데요. 전체 넓이는 당연히 요 길이 8을 밑변으로 하고 원점에서 이 선까지의 거리인 1 높이인 거니까 4거든요. 얘가 4의 반인 2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9 빼기 a는 얼마 6이고요. 그래서 a는 3이거나 15다라는 건데 여기가 9기 때문에 x는 15면 여기 있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죠. 얘는 버리고 이렇게 a는 3이다라고 쓰면 틀렸다고. 요 a는 3을 여기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x는 3 이렇게 써야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의 작성, 직선의 방정식 공식을 활용한 문제풀이를 여기까지 해봤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제목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이해도 잘 못하고 허구한날 까먹는 내용이니까 정신 차리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 제목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그냥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1,2를 지나는 직선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식을 작성하면 되느냐. 이 1,2가 정점인 거예요. 정이라는 의미는 가만히 있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는 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좌표가 확정돼 있거나 아니면 뭐 a, b라고 주어지긴 했는데 a, b가 움직이진 않는 거죠. 너한테 비밀로 할 뿐이지. 이런 점을 정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여기 정점 대신에 그냥 예시 하나를 든 거라고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기울기만 모르네 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럼 기울기를 모르니까 미지수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기울기를 나타내는 미지수는 m이거든요. y는 m에 x 빼기 1 더하기 2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이 식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식을 보고도 이 직선이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은 말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왜 이 식이
1,2를 지나는 직선인지에 대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M이 결정이 안 된 상태일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를 직선으로 바라보기 이전에 얘를 어떻게도 바라볼 수 있냐면은 M이 아무 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는 M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뜻입니다. M에 관한 항등식의 논리에 따라서 M이랑 곱해져 있는 새끼가 0이고 나머지가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직선과 이 직선에 모두 다 있는 점을 지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직선은 x는 1은 이거고 이 직선은 이거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건 이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밖에 없는 거죠. 이 교점이 1,2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기울기가 결정되지 않은 직선도 항상 지나는 점이 뭐다라는 말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내가 밑밥을 깐 그 개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겠어요. 두 직선이 있습니다. 두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하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걸랑요. 그 무수히 많은 직선을 뭐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임의의 직선입니다. 임의의 직선의 방정식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해야 될 공식인데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 직선이 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이렇게 교점을 갖는 두 직선이라고 쳐요. 두 개가 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점 하나를 지나는 직선은 몇 개냐라는 건데 직선의 결정 조건은 점 두 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 점 하나만 가지고는 단 하나의 직선을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직선도 가능하고 그거 말고 무수히 많은 직선이 다 가능하죠. 그냥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되니까 한 바퀴 돌리면 다 직선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직선들까지 전부 다 이 점을 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낼 줄 아셔야 한다고. 원래는 이 각각의 식에다가 임의의 실수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식에다가는 m배를 하고 뒤에 식에다가는 n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 mn이 임의의 실수인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mn에 관한 항등식이라 말할 수 있고 그러면 이놈이 0이고 이놈이 0이니까 이 도형은 이놈이 0, 이놈이 0을 만족한다는 뜻인데 이놈이 0, 이놈이 0을 모두 만족하는 건 교점밖에 없어서 결국 이 직선이 이게 지금 xy에 관한 1차 방정식이니까 직선이긴 하거든요. 이 직선이 얘는 0이라는 직선과 얘는 0이라는 직선의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야. 근데 그 고등수학에서는 요 두 군데 다 미지의 실수를 붙이는 것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놈을 그냥 나눠가지고 한 군데에다가만 미지수를 써요. 물론 뭐 이게 K가 아니어도 돼요. 정석 같은 경우는 A로 나와 있는데 그냥 네 마음에 드는 미지수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하나의 1차식에다가는 K배를 하고 나머지 1차식은 그대로 쓴 다음에 두 개를 더한 게 는 0이다 라고 1차 방정식을 작성해 주시면 이게 바로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요게 학생들이 전통적으로 모르는 개념이니까 공식이니까 이해를 하시면은 좀 안 까먹을 수 있고요. 이해를 못하면 언젠가는 까먹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요 K는 임의의 실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XY에 관한 1차 방정식이라서 직선이기도 하지만 K가 임의의 실수라서 K에 관한 항등식이기도 하다고요.
그럼 항등식 논리에 따라서 K랑 곱해져 있는 부분이 0이고 나머지가 성립돼야 되는데 K랑 곱해져 있는 부분이 0이라는 것이 이 직선이고요. 나머지 부분이 이 직선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은 모두 만족한다는 얘기는 교점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K가 어떤 실수값을 갖더라도 얘는 0, 얘는 0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직선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개념에 입각해서 그런 거예요. 받아들였으면은 공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돼요. 이게 뭐 식이 길 뿐이지 암기하기 어렵진 않거든. 그냥 둘 중에 한 놈에다가만 KBS 더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능력을 단다는 거 주의하시고 당연히 이게 방정식이기 때문에 등으로 연결돼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한쪽은 이런 복잡한 식을 쓰시고 나머지 한쪽은 능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그 도형에서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도형에 대한 일반적인 논리 중에 한 가지 예일 뿐이라서 얘부터 이해를 해야 원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해가 될 겁니다. 보기 1번. 보기 1번 찾았어요? 답이 뭐겠어요? 그 직선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m에 관계없이라 했으니까 m에 관한 항등식을 바라보라고요. 그럼 m이랑 묶이는 게 뭐예요? x 빼기 1이죠. 그 0이라고요. x 1인 거고 나머지는 뭐예요? y는 2고 1,1이라고요.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기본 문제 2-7번. 두 문제 1번 직선 2m 플러스 2x 더하기 3m 플러스 5y 더하기 m 플러스 3은 0. 직선이 맞죠? xy에 관한 1차 방정식은 다 직선입니다. 이 직선이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라. 그래서 m에 관한 항등식으로 처리해야 하니까 m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분리를 해서 능령 달면 돼요. 그럼 m의 개수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여기서는 2x고요. 여기서는 3y고요. 여기서는 1인 거죠. 이게 0이 돼야 되고 나머지들 성립. 이렇게 해서 4x고 이렇게 해서 5y고 상수 3. 우변에 능령까지 써야 됩니다. 요 놈이 0이 되는 바람에 얘랑 m 곱해진 부분이 사라지는 거 아니니까 나머지 성립하는 식도 자동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처럼 직선 또 다른 직선인 거죠. 이 직선 위에도 있으면서 이 직선 위에도 있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이 식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요 두 직선의 교점일 수밖에 없다 라는 당연한 논리 전개를 하시는 겁니다.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지시하죠. 위의 식을 2배 하도록 할게요. 아래의 수를 빼겠습니다. 그럼 y 빼기 1은 0이니까 y는 1이고 y는 1을 여기 넣어주면 x는 마이너스 2고 점을 찾으라 했기 때문에 좌표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쓰지 않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두 직선의 교점과 점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직방을 구해라. 요 개념을 잘 모른다 했잖아 애들이. 아무리 들어도 까먹기 때문에 보통 이 얘기를 몇 번을 들은 애들도 이런 문제를 보면 어떻게 푸느냐. 교점을 구합니다. 교점을 구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연립방이 풀면 되기 때문에 교점을 구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점 하나. 그럼 결국 점 2개를 안다는 뜻이니까 점 2개를 알 때 직방을 구하듯이 구하는 건데 그거는 정말 이 내용을 모르는 애들이나 하는 짓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요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그냥 내신 한 문제 틀린다? 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이기 때문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언급이 돼 있다면 보자마자 이 식을 쓰세요. 그래서 저 논리에 입각해서 두 직선의 교점과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거 무시하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것에 집중해서 직방을 쓰게 되면 한 놈에다가만 K배하는 거였잖아. 웬만하면 간단한 식이라는 게 좋겠지. 그래서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그대로 쓰고요. 두 번째 식에다가 K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난 이게 좋은데요. 이거 알아서 하세요. 상관없어요. 플러스 2는 0까지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 중에 이거는 이제 무수히 많은 직선 나타낸 건데 이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하필이면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게 딱 하나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2,2를 지나는 K가 있다는 거고 그 K가 결정이 되면 단 하나의 직선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일단 단 하나의 K를 결정하기 위해서 네가 이 문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지나는 점의 좌표를 XY 자리에다가 집어넣는 수밖에 없는 거죠. X에다가 마이너스 2, Y에다가 2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중 마이너스 2,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정보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서 K를 찾아가지고 찾은 K를 넣어서 식을 정리하면 답이 나온다. 그런 식으로 푸는 것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K배 여기 들어있는 건 K의 개수가 되는 거죠. X가 마이너스 2고 Y가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네. 마이너스 2K 이렇게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다 나왔죠. 그러면 이제 분수꼴을 만들기가 귀찮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다시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걸 전개하는 게 아니라 2배를 시켜요. 그래서 요거 2배 한 거에서 얘를 뺀 게 답이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4x에서 x를 빼는 거니까 3x 2y에서 마이너스 y를 빼는 거니까 플러스 3y 2에서 1 빼는 거니까 없어요. 더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 유제 2-8번에 하지 말고 2-8번 숙제하시고 2-9번 하세요. 요 식으로 하세요. 요 공식 이해하는 시간 좀 가지시고요. 저 식을 바탕으로 보세요. 여기서 눈용어 달아야죠. 여기서는 무슨 생각만 하면 되냐면은 그 직선 중에 미정계수 A를 가지는 게 있잖아. 거기에다가 굳이 K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식에다가 K배를 하고 A를 이미 갖고 있는 식은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세팅을 한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조정을 넣는 거죠. 그러면은 K와 A에 관한
연립 1차 방정식이 완성되기 때문에 K 없애가지고 A만 찾으면 끝이에요. A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A는 1 넘어갔습니다. 기본 문제 2-8번. 요거는 내신 빈출 적으세요. 내신 빈출. 다음 두 직선이 제1사분면에서 만날 때 실수m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직선이에요. 뭐 정직선이라 해도 되고요. y는 mx 마이너스 2m 플러스 4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x의 개수인 m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m의 변화에 따라서 직선이 움직이는 건데, 근데 이제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m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식을 보자마자 이 직선이 m에 관계없이 지나는 한 점을 알아내셔야 되거든요. 암산을 때리면 2,4를 지난다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2,4를 지나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 직선을 세팅을 했을 때 얘와의 교점이 요로 사분면에서 만날 수 있을 건데 1사분면에서 만날 때 m의 범위가 있을 거니까 걔를 찾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계산으로도 풀 수 있긴 해요. 어차피 이게 뭐 m이 껴있어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거든. 그냥 y를 없애기 위해서 이 두 개를 연립을 하면은 이 데리고 오면 m 플러스 2x는 요 두 개로 주면은 2m 빼기 2잖아요. 그럼 x는 m 플러스 2분의 2m 빼기 2니까 이게 1사분면의 x 좌표이기 때문에 이게 양수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보시는 바대로요. 분수 부등식을 하는데 분수 부등식은 교육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은 교육 과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이런 스타일은 어떻게 풀라고 내신에서 혹언나 나오느냐?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서 위치 관계로 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위치 관계를 찾기 위해서 얘는 가만히 있지만 얘가 변하는데 얘가 아무렇게나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점을 지나면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갑니다. 요 놈은 가만히 있는데요. 1사분면에서 교점이 생겨냈으니까 이 놈을 다 그리지 말고 이 놈의 1사분면만 남깁시다. 직선을 그릴 때는 절편치기라고 했죠. x절편은 1이고 y절편은 2입니다. 1사분면 이렇게만 그리시라고. 왜 양쪽에 균형을 뚫었을까? x축 y축은 사분면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지난다는 것은 이 두 점이 교점인 것은 1사분면에서의 교점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4를 찍어야 되겠죠? 하하, 너무 이거 크게 했네. 2,4를 찍어야 돼요. 요쯤에 2,4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한 바퀴 돌리는 방법은 이렇게 서 있을 때부터 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십니다. 다시 있을 때까지. 이 서 있을 때가 어떤 의미냐면은 기울기가 없을 때라는 뜻인데, 굳이 뭐 얘기를 하자면 음의 무한대나 양의 무한대일 때가 기울기가 서 있는 겁니다. 직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작할 때 서 있는 게 제일 작을 때인 거고 끝날 때 서 있는 게 제일 클 때인 거야. 그래서 제일 작을 때에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점점 커져나가는 거예요. 직선이 이렇게 돌수록 기울기가 커진다라는 상식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시면 된다. 그럼 이렇게 따라가 볼까? 이렇게 교점이 없죠. 그럼 약간 더 키운다라고 치면 이렇게 따라가 볼까? 교점이 없죠. 더 키운다 치면 교점이 없죠. 교점이 없죠.
요 군형 뚫린 데를 지날 때부터 교점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나는 걸 끝으로 또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군형 뚫린 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가 경계가 되는 거지. 실제로는 요 가운데 이런 식으로 이 직선이 그려져야 이와 같이 1사분면에서 교점이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냥 어차피 기울기의 범위를 찾는 거기 때문에 2,4와 0,2 사이의 기울기를 왼쪽에다가 쓰면 돼요. 델타 x는 2고 델타 y도 2니까 1 쓰면 되고요. 이쪽은 2,4와 1,0 사이의 기울기를 쓰면 되겠죠. 등호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양 끝점은 xy 절편이기 때문에 4분면이 아니라서요. 등호를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프를 그래서 풀라고 항상 유제 10번 시면 똑같은 거거든. 유제 10번 해봐.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풀라고 하면은 이렇게 내가 풀어주고 나서 풀라고 하면 머리가 이상한 쪽으로 트인 놈들은 그럼 경계값 넣으면 되는 거네 라고 판단하는데 경계값 넣으면 되는 거긴 한데 이게 항상 이렇게 보이는 범위라는 보장이 없어. 그래서 항상 저렇게 그림을 실제로 그리시는 게 맞아요. 야매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전공법으로 돌파해야 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무언의 설명을 하면은 말할게요. 그림 한번 보세요. 이렇게죠. 그래서 요점 지날 때에서 요점 지날 때 사이가 답입니다. 성분은 양 끝점 포함이니까 등호 포함이에요. 자, 마지막 개념입니다. 2단원의 마지막 개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가장 중요한 개념이자 마지막 개념입니다. 가장 중요한 공식입니다. 개념이라기보다는 공식. 까먹었으면 유도해서 푸시면 되는데 까먹으면 거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보통 스몰 d라고 해요. 디스턴스. 점 A가 있고요. 직선 쟤랑 안 만나는 게 있다고 쳐요. 일반형으로 표현되는 게 좋습니다. 표준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다 한쪽으로 밀면 돼요. 일반형이 될 거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일단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최단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요 사이에 최단이란 말이 없어 최단거리예요. 그래서 최단거리는 뭔지 알죠? 이게 일반적인 그 점과 도형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일반론인데 그게 뭐냐면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과 도형이 최초로 만날 때에 대한 얘기고 모든 도형과 원은 최초로 만날 때 접합니다. 근데 직선을 접하게 되면은 원의 성질상 수직이라는 성질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길이가 최단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은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서요. 여기서 말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수선의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 점을 H, 수선의 발을 보통 H라 쓰죠. 요 길이를 D, D는 뭐 AH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내가 공식을 적어드릴 건데요. 이 공식은 지금 증명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냐면 요 점 H를 구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다음과 같은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공식이 도출이 됩니다. 바로 외우셔야 돼요. 루트 분수입니다. 분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a, b가 어디 있었는지 보셔야 돼요. xy의 개수였죠.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에 루트를 씌운 걸 분모에 쓴 다음에 분자에다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일단 씌워주셔야 돼요. 양수여야 하니까. 그리고 요 안에 이 직선식을 0 떼고 그대로 적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얘는 어디 간 거야? 요 x자리에 이 점의 x좌표인 x1을 이 y자리에 이 점의 y좌표인 y1을 대입하는 거예요. 자, 외우는 방법 다시 설명합니다. 분모, 분자 따로따로 외우는데요. 분모는 xy 개수의 제곱의 합의 루트 이렇게 한글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분자는 절대값 안에 직선식을 쓴 다음에 직선식이라기보다는 능력이 없으니까 1차식을 쓴 다음에 xy 자리에 저 점의 좌표를 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x에 x1을 y에 y1을 대입한다. 아니면 뭐 순서를 달래도 돼요. x에 x1, y에 y1을 대입한 것을 쓴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암기해야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아 근데 보기 있을 것 같은데. 보기 1번을 내가 한번 해볼게. 보기 1번의 1번은 원점 0,0이랑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0 0.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공식에 따르면 루트 뭐겠어요?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고. 그 다음에 절대값 쓰고 x에 빵 놓고 y에 빵 놓고 얘밖에 안 남는 거지. 절대값의 효과로 10입니다. 이 새끼는 뭐니까? 거리이다. 이렇게요. 정말 손쉽게 중요한 스펙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2번도 할게요. 내가 1, 마이너스 2랑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5 사이에 거리를 구하는 건데 이 상태로 이 y까지 우변으로 넘기면 일반형이 되는데 이 개수가 분수는 거슬리니까 4배를 해. 4배를 해서 좌변으로 넘겨요. 그러면 아니면 넘기지 않아도 돼요. 넘기지 않아도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4배만 하세요. 그러면
4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0인 상태에서 공식을 써볼게. 공식을 어떻게 쓰는지 잘 보시라고요. 루트 이게 xy 계수는 어차피 제곱되는 거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3의 제곱 4의 제곱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절대값 쓰고 요 상태에서 한쪽으로 밀 필요 없어요. 요 상태에서 x에 1을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3 y에 마이너스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8 그리고 20은 그대로 이 상태에서 한쪽으로 몰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을 여기로 데리고 와서 8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럼 25가 되는 거예요. 이 새끼 오니까 바로 이거죠. 공식 적용할 줄 아시겠어요? 유제를 풀면서 연습해 보시면 되고 기본 문제가 보겠습니다. 두 문제 1번 x축 위의 점 P에서 주어진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러면은 일단 P를 x, 0이라고 하면 되겠죠. x축 위의 점이니까 이때 점 P의 좌표를 구해라. 그러니까 이 점과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는 게 x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이걸 풀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이 공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거랑 2x 빼기 y 더하기 1은 0 하고 이거랑 x 빼기 2y 빼기 2는 0 각각의 거리를 저 공식에 집어넣어 가지고 구한 다음에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불러보세요.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적용 연습 차원에서 네? 루트 5 암산하세요 이제. 그리고 절대값은 x자리엔 x를 넣는 거니까 그대로 쓰면 돼요. 2x라고 y자리에 0 넣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고요? 좌변의 식이 요 1차식에다가 x자리에 x, y자리에 0 대입하면 2x 플러스 절대값 붙여야 돼요. x 때문에 양일지 일일지 모르니까. 얘는요? 똑같이 루트 5죠. 루트 5분의 절대값 x는 x 그대로 쓰고 y 방대입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같다? 루트 날리고요. 자, 양쪽 다 절대값을 갖고 있는 상태죠. 이런 거를 처리하는 방법은 지금 처음 들으시니까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한쪽은 그대로 쓰고요. 나머지 한쪽에 얼마를 다는 겁니다. 쉽죠? 그럼 플러스일 때를 먼저 풀면은 x는 마3이고 마이너스일 때를 지금 풀면은 3x는 1이니까 3분의 1이죠. 근데 지금 점 P의 좌표를 구하랬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틀려요. 그래서 점 P는 마이너스 3,0 또는 3분의 1,0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쓰셔야 돼요. 주의하세요. 그 다음 2번 5,3에서의 거리가 2이고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5,3에서의 거리가 2이고 이 쉼표를 이상하게 써가지고 좀 헷갈린데 표현이 5,3에서의 5,3에서의 거리가 2 그리고 2,1을 지난다. 둘 다 한 직선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게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지나는 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직선에 뭐만 모르는 거야? 기울기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를 미지수로 잡은 다음에 직선식을 쓴 다음에 5,3에서의 거리가 2라는 조건을 저 공식에 적용시켜서 방정식을 만들어서 푸는 거예요. y는 기울기 m에 x 빼기 2 플러스 이게 되는데 m을 찾아서 m 자리에 찾은 걸 집어넣으면 답이라고요. 그걸 찾기 위해서 이 조건을 써놓는 거예요. 5,3과 이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쓴 것이 2다라는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보세요. 루트 뭐 제곱? M죠. x의 개수 m입니다. m 제곱 제곱 4요. 네? 왜요? y 개수 1이에요. 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절대값 이거 정리할 필요 없어요. x에다가는 뭐 대입? 5대입 5대입 몇 m이야? 3m이야. 그 다음 y에다가는 3대입 넘어와 얼마야? 그걸 적는 거야. 한쪽으로 마지막에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한쪽으로 미리 몰아놓을 필요가 없다고요. 이게 거리인데 그게 2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등식을 방정식을 만드시는 거. 그러면 이 분수가 거슬리기 때문에 근호도 거슬리니까 얘를 여기로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3m-2의 제곱이 4의 m 제곱 플러스 1가 되고요. 전개 정리하게 되면은 9m 제곱 4m 제곱 5m 제곱이겠죠. 5m 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4 여기 4가 있으니까 없어져요. 그치요? 그래서 m은 0 또는 5분의 1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두 개가 나왔으니까 답이 두 개라는 겁니다. 두 개를 요게 직선식이었거든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요 두 개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만이 정답이라고요. 그럼 m에 0을 넣어주면은 y는 1이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답이고 5분의 1을 11을 넣어주면은 y는 5분의 12x 마이너스 5분의 12의 2배면 5분의 24고 거기에서 1을 더하면 마이너스 5분의 10분의요. 이게 5분의 1인 게 거슬리면 5를 곱해가지고 y까지 데리고 와서 일반형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 적용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세요. 유제 2-12번 유제 2-13번 두 문제 다 지금 푸시면서 요 공식에 제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가 본인이 체크하세요. 공식은 뭐 외우는 건 당연한 거고 적용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적용을 한다는 것은 그 공식이 각 그 공식의 뭐 어떤 문자들이 갖는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일반형에 점을 넣는 게 아니라 기울기를 m으로 놓고 직선 공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기울기를 뭐 다른 문자로 넣어도 돼요.
13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군요. 아 근데 이거는 13번은 아까 요거 전에 한 개념과 짬뽕이 되어 있는 거구나.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오면 교점 구한다니까. 너도 교점 구했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배운 걸 짬뽕시켜서 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y는 x 빼기 3의 k배를 할 거예요. 한쪽으로 몰아서 해야 돼요. k배 할 거면. 그리고 나머지도 한쪽으로 몰았을 거예요. 이거라고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은 저거라고요. 요 직선 중에서 2,2라는 점까지의 거리가 1인 걸 찾아라. 1인 직방을 구해라. 직방 이겁니다. 이거. 얘가 답인 건데 K를 알아낸 다음에 알아낸 걸 집어넣은 결과를 답으로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찾기 위해서 거리가 1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갈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루트 x계수 뭐예요? 이것도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x계수 뭐죠? k 플러스 2잖아요. 그걸 제곱. y계수는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걸 제곱. k 플러스 1로 바꿔 쓸게요. 제곱의 특성 때문에. 그 다음에 xy 자리에 2,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2 빼기 2 빼기 3이니까 빼기 3k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x에 2y를 1 넣게 되면은 1이 남네요. 그러면 또 절대값에 넣을 거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도 돼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거리인데 1이다. 그럼 이제 그 기본 문제 2번처럼 생긴 식이 나왔으니까 얘를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제곱한 게 9k 제곱 빼기 6k 더하기 1이고요. 요거 넘겨 제곱한다는 말은 근호를 제거한다는 소리죠. 안에 들어있는 식을 전개 정리한 걸 적는다면 2k 제곱에 6k에 더하기 5겠죠. 좌변으로 다 넘기면 7k 제곱 마이너스 12k 마이너스 4는 0으로 정리가 되고요. 인수분해가 안 될 리가 없어. 7, 1 얘는 2, 2로 짤 수 있죠. 마이너스 11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결론적으로 K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7분의 2랑 2 여기 두 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7분의 1을 여기 집어넣은 거하고 2를 여기 집어넣은 거 그 두 개가 답이 되는 건데 마이너스 7분의 2배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7배를 곱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에다가는 마이너스 2배를 해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이라 쓰고요. 요 식에다가는 7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 14x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7은 0. 마지막으로 정리 12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3은 0. 이게 답입니다. 그 다음 k는 2를 대입하면은 2x니까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3y 상수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7 요것도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제대로 배운 거예요. 오늘 내가 알려드린 개념을 다 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풀이를 한 거예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의 방정식을 쓸 줄 안다는 소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줄 안다는 소리니까 저 두 개가 오늘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제 풀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념이 중요한 거죠. 넘어갔어. 기본 문제 20-10번 2-10번 조금 문제는 간단해요.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을 제시하고 그 세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 삼각형의 넓이를 총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 가질 거냐면 대수 중에서 삼각함수라는 게 있어요. 삼각함수 활용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삼각함수 활용 후반부에 삼각형 넓이 공식을 총 정리할 건데 한 10가지쯤 돼요. 그 중에 오늘 3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좌표 평면상에 있는 세 점이 만드는 삼각형의 넓이를 3가지로 구할 수 있어요. 다 아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A는 4,7이고 B는 1,1이고 C는 8,5. 왠지 직각일 것 같은데. 직각이면 장난인데. 왠지 직각일 것 같으니까 확인하는 방법은 BC의 기울기와 AC의 기울기를 보시면 돼요. BC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7분의 구나. 그럼 직각이 아니네. 그럼 직각을 갖고 있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이죠. 그리고 뭐 이 세 변 중에 x축이나 y축이 평행한 것도 없고 이렇게 생긴 아무 특징이 없는 삼각형인데 좌표가 제시가 돼 있을 경우에는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첫 번째는 원래 넓이 공식을 쓰는 거예요. 2분의 1 밑변 높이. 근데 왜 지금 타이밍에 이 문제가 나왔냐면 높이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세 변 중에 아무거나를 밑변으로 쓰고 나머지에서 그 밑변이라는 밑변을 포함한 직선까지 거리로 높이를 찾은 다음에 구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A, B를 밑변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따라서 델타 X가 3이고 델타 Y가 6이니까 3대 6이면 약분하면 1대 2죠. 1대 2대 루트 5니까 3 루트 5 곱하기 높이를 구하려면은 AB 직방이 필요합니다. AB 직방을 빨리 구하면 Y는 델타 X가 3 델타 6이니까 기울기 2고요. 지나는 점을 1,1이라고 치면은 1 넣어서 1 만들어내니까 마이너스 1을 달아줘야 되겠죠. 이거 하고요. 그러면 공식 쓰면 루트 x계수 2고 y계수 1이라고 보시고 5수고요. 절대값 쓰고 x에 8 대입해서 16 y에 5 대입해서 됐고 와 그럼 16에서 6을 빼는 셈이니까 10입니다. 10 루트 5 이렇게 날리고 답은 15. 이런 과정으로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던 삼각형 넓이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아무거나를 밑변으로 하고 지금까지 오늘 전까지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몰랐기 때문에 높이를 구할 길이 없어서 못 썼던 건데 지금 방금 배웠잖아요. 높이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당연히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공식에 따라서 찾아가지고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외우고 사시면 되는 공식인데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선식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냥 공식을 생으로 외우면 너무 길기 때문에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생긴 모양하고 어떤 식으로 연산이 되는지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유도한 거냐면 이렇게 생긴 사각형에서 세 직각삼각형을 뺀 걸로 구한 겁니다. 심심한 사람 해보시면 돼요. 세 점 중에 아무거나를 적어요. 세로로 1,1. 그 다음 또 아무거나를 적어 4,7. 그 다음에 나머지를 적어 8,5. 그리고 맨 처음에 적은 걸 한 번 더 적어. 이런 세팅을 해. 그런 다음에
사선을 긋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세 개가 그어졌지? 만난 애들끼리 곱해서 더하고요. 그리고 반대 사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만난 애들끼리 곱하는 데 애들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게 쓴 절대값 기호는 절대값이 맞아요. 넓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면 돼요. 1 곱하기 7에서 7 더하기 4, 5, 20 더하기 8, 1은 8 빼기 1, 5, 5 빼기 8, 7에 56 빼기 4, 1은 4 받으시면 돼요. 이 안에 거를 산수하면 돼. 그러면 이 양수 3개 합치면 35 음수 3개 합치면 마이너스 65 그러면 마이너스 30의 절대값이니까 30 그것의 반이니까 15 당연하죠. 정확한 공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넓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선식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든 건데 얘도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 세 점 중에 원점이 하나 있을 때입니다. 원점이 하나 있고 나머지 두 점은 임의의 점이에요.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언제나 이 사선식의 결과물인데 이런 그림까지 그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식으로 외워요. 2분의 절대값 A랑은 D를 곱하고 B랑은 C를 곱하는 거예요. AD-BC의 절대값. AD-BC가 어디서 나왔었지? AD-BC 어디서 들어봤어? 맞아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E의 계수였죠. 그거랑 똑같이 생긴 걸로 외우고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원점이 없는데 못 쓰는 건가요? 아니요. 쓸 수 있어요. 요 세 점 중에 아무거나를 원점으로 옮기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도형이건 간에 평행이동으로 사이즈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B를 원점에 제일 가까우니까 B를 원점으로 옮긴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마이너스 1씩 하겠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A는 어디로 가냐면 3,6으로 갈 거고 B는 어디로 가냐면 7,4로 갈 거야. 그럼 저 공식을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3이랑은 4를 곱하고 7이랑은 6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럼 7, 6, 42에서 3, 4, 12를 빼면은 딱 30이 나오지. 그거에 반해서 15. 그러니까 이렇게 요 공식으로 암산 때리는 게 제일 알맞는 문제입니다. 학교 소수령이 아니면 소수령이 이렇게 푸는 게 맞고요. 소수령이 아니면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거죠. 암산 10초 컷. 유제 2-14번 2번 요렇게랑 요렇게 소수령을 대비해서 요렇게 한번 푸시고 요 공식에 넣어가지고 한번 푸시고 그렇게 해서 똑같은 답이 나오는지 확인해 봐. 2-14번은 2번만 해. 1번은 숙제로 하고 두 개나 할 필요 없어. 1번은 이미 원점이 있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오늘 수업. 숙제는 유제 2-14번까지 하고 그 부분 근데 오늘 연습 문제가 안 껴 있어가지고 정석 노트는 별게 없겠는데 근데 새로운 개념들을 많이 소개했기 때문에 개념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끝까지 다 해도 되긴 하지만 너무 많으니까 53번까지 할게요. 직선의 방정식 53번까지.